뷰티풀 마인드는 전문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좁은 개인적 견해로만 제작하는 콘텐츠 채널입니다. 최대한 진지함은 빼고 재미로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개봉했던 영화 소셜 네트워크는 내 인생의 띵작이다. 일단 반복해서 시청한 것만 30번은 본 것 같다. 1999년 영화 파이트 클럽을 제작한 전설적인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 제작했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어 더 놀랍고, 여기에서 파이트 클럽을 본 적이 없다면 꼭 봐야 한다. 그냥 작품이 아니다. 마스터피스다. 역시 명장은 명장인지 영화 소셜 네트워크 역시 주인공을 중심으로 연계된 주변 인물들 사이에 부드럽게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스토리텔링은 말끔하고 군더더기 하나 없이 슬릭하게 진행된다. 이게 전자제품으로 표현하자면 스마트폰 사이에 아이폰과 같은 느낌의 사용감이라고 할까? 암튼 데이비드 형의 천재성으로 인해 안 그래도 흥미로운 인물인 마크 주커버그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한층 긴장감 있고 어둡고 불안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잘 만들어지게 된다. 마크 주커버그와 그가 만든 더 페이스북 이야기 아니 페이스북의 이야기 아니 이제 메타라고 불러야 하나. 암튼 이름 바뀌는 것만 봐도 마크란 인물은 회사 이름 따위에 목숨 거는 사람이 아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회사 이름이고 뭐든지 간에 갈아치우는 사람인 게 분명하다. 마크가 소유한 회사들 이름만 대도 어마무시한데 그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오큘러스의 소유주이며 그 외 다양한 로봇과 인공지능 회사들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한다. 뭐 이래도 감이 안 오는 당신을 위해 알려드리면 페이스북 한 개만 해도 2021년 가치가 1조 달러, 한국 돈으로 1300조 원 정도가 넘는 가치가 있다고 하니 대충 마크가 가진 권력이나 부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시면 된다. 다시 강조해서 미안하지만 누구보다 더 많이 알아서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니 정보의 오류나 오점투성인 부분은 감안하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영화 소셜 네트워크 배경은 2003년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치르고 있고 지구상에 본격적으로 온난화 영향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시작되어지던 어떻게 보면 좀 속 시끄러운 시대의 하버드 대학교이다. 마크는 이곳의 컴퓨터공학과에 합격하여 1학년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고 이미 어려서부터 코딩 교육을 받고 자란 마크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배울 것이 전혀 없었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마크는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해서 매우 행복했다. 마크는 공부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기회를 발견하기 왔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기회는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마크는 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형 사고를 터뜨리게 된다. 영화 속에서는 마크가 어떤 여자에게 차이고 이후 열받아서 술을 먹고 기숙사 학교로 가게 되는데 술에 취한 마크가 학교 기숙사 데이터에 해킹을 하여 여학생들의 사진을 빼돌렸고 이를 이용해서 밤새도록 친구들과 여학생들의 사진을 비교하여 인기 순위를 매기는 페이스매시란 온라인 게임을 만들어 퍼뜨렸다는 이야기로 묘사된다. 영화와는 달리 실제로 마크는 페이스매시를 만들 때 사용한 당시 여학생들의 사진은 해킹되지 않았었고 이미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진들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뭐가 진실이겠냐마는 본인이 더 잘 알겠지. 영화 감독이 마크 본인보다는 더 잘 알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근데 학교에서 6개월 정학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하니 정학처분 이유로 제시된 게 마크가 학교 기숙사에 제공되는 컴퓨터 시스템을 페이스매시 만드는데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게 이유라니 마크가 잘못은 하긴 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 같다. 그래도 마크가 영화처럼 진짜 해킹을 한 거라면 6개월 정학처분으로 끝났을까? 그냥 퇴학이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절대 해킹은 아니었다는 마크의 해명이 더 진실일 것 같다. 이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마크는 단박에 교내에서 가장 유명한 빌런이 돼버린다. 교내에 지나가는 모든 여학생들이 자신을 보면 욕을 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했다나 뭐라나. 이에 마크의 가장 절친이자 향후 페이스북의 공동창업자가 되는 에두아르도 세베린이 사건 발생 후 마크를 많이 원망했다고 한다. 세베린은 실제 좀 잘생겼긴 했으니 인기가 없어진 상황이 개인적으로 억울하긴 했을 것 같다. 마크 주커버그가 일반인이 아닌 이유는 이 순간에 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 실수한 후에 대부분은 실수를 다시는 안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가능한 실수한 영역에서 멀리 도망가게 된다. 왜냐면 다시는 실수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크를 보라. 그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실수를 분석하고 있었다. 자신에게 발생한 사건이 실수가 아니라 자신의 의도인 마냥 매우 이성적으로 행동했다. 정학 6개월 처분 따위는 그의 관심받기였다. 대학교 졸업장 따위가 그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기회의 냄새, 마치 신대륙을 발견할 것만 같은 묘한 두근거림이 마크의 가슴속에서 불꽃을 피우며 터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소셜 네트워크 혁명. 알 수 없는 미지의 신대륙을 그는 이렇게 명명했다.
영화 속에서 마크는 페이스매시 일로 6개월 정학 처분을 받고 단박에 교내에서 가장 유명한 빌런이 되었고, 이는 우연히 그의 소식을 들은 윙클보스 형제가 마크의 가슴속의 굶주림을 정확히 풀어줄 시원한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다. 기회나 운은 이런 실패의 경험에서 이어져서 성공을 보상하기도 한다.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길 바란다. 2004년 2월쯤에 윙클보스 형제는 마크에게 하버드 대학교 학생을 위한 소셜 네트워크, 자칭 코넥트유란 사이트를 개발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한다. 마크는 흔쾌히 이를 수락한다. 여기서 마크가 왜 이를 수락했는지에 두고 후에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본인은 마크가 이해가 된다. 그건 바로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였다. 마크는 윙클보스 형제가 돈이 많은 집안 출신이고 인맥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자신을 보라 평범한 치과의사 아들로 태어났고 슬리퍼를 칙칙 끌고 다니고 자신의 동창 세베린에게 사이트를 오픈하기 위해 초기 개발 비용 1000불 한국 돈 100만원 정도의 돈을 꺼서 사이트를 오픈해야 하는 상대적으로 초라한 처지였다. 가진 건 코딩 기술 밖에 없는 그로서는 키가 190이 넘는 윙클보스 형제들이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윙클보스 형제가 말하는 하버드 네트워크 개발 참여 내용을 보니 자신의 가슴속에 이미 피어오르고 있던 그 신대륙으로 항해하는 보물 지도가 아닌가. 마크는 내심 크게 놀랐고 당황했을 것이다. 안 그래도 6개월 정학 먹고 절친 세베린에게 원망 소리를 듣고 있던 참에 돈 많은 준재 벌급의 윙클보스 형제가 찾아와 자신이 꼭 먼저 선점해야 하는 신대륙으로 가겠다고 하니 마크가 안 놀랐겠는가? 마크는 어그로라도 끌어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요청에 흔쾌히 수락하는 척했던 것이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크가 윙클보스 형제의 아이디어를 훔친 게 아니냐고 논란이 일어나게 되지만 영화 속 마크는 딱 이렇게 말한다. 난 니들 코드 한 개도 쓰지 않았어. 니들이 진짜 페이스북을 발명했다면 이미 니들이 먼저 했겠지? 정말 무섭고 독한 한마디였다. 윙클보스 형제의 전곡을 찔러버린 것이다. 아이디어는 추상적인 형태일 뿐 이를 실제로 제작한 이는 이를 실체화했고, 따라서 먼저 실체화시킨 자의 한마디는 실체화되지 않은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자의 소유권 요구에 아킬레스건을 찌를 수밖에 없다. 결국 윙클보스 형제는 2011년에 마크를 상대로 한 페이스북과의 7년 동안 법적 분쟁을 포기하게 된다. 다시 돌아와 당시 마크가 발견한 신대륙의 이름, 바로 소셜 네트워크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마크의 눈빛을 이글거리게 한 소셜 네트워크의 혁명의 실체는 합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킹에 있다. 실제로 페이스북은 초기 마크가 디자인한 사내 의상을 개발자들에게 입혔는데 그곳에는 해커의 심볼이 있었다. 이후에 2005년 미국 인기 토크쇼인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했었는데 이때 마크는 해당 해킹 심볼 의상을 입고 출연했고, 공교롭게도 해당 심볼은 의상 안쪽에 은밀하게 표시되어 있었는데 오프라가 이를 우연히 발견하고 마크의 심장에 피수를 꽂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페이스북은 해킹 사이트인가요? 마크는 웃으며 페이스북은 해킹 사이트가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해킹 심벌이 그려진 옷을 다시 입고 이후로 오프라 옆에서 이유 없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정신줄을 놓은 사건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후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하게 된다. 물론 그냥 해프닝일 수도 있지만 영화 속 마크는 신대륙의 이름을 소셜 네트워크 혁명이라고 명칭하고 이후부터 합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킹을 회사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문화라고 설명했던 것 같다. 이게 어떻게 보면 비판받기 딱 좋은 소재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영화의 엔딩 부분에서 페이스북 담당 여자 변호사 라일리 로스가 마크에게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있다. 마크,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최선을 다한 죄뿐이에요. 그 말인즉 데이비드 핀처 감독 역시 마크에 대한 최후의 평은 그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마크는 좋은 사람인가? 본인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다. 마크는 어떤 생각으로 페이스북을 창업했을까? 그리고 그가 소유한 인스타그램, 왓츠앱, 오큘러스 등의 회사들 안에 내재된 기본적인 회사의 가치는 어떤 것일까? 합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킹이란 무엇인가? 영화 속 마크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말한다. 우리가 해킹할 필요 없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프로필, 사진, 상태 정보를 제공하고 업데이트하며 공유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페이스북의 핵심 아이디어였고, 마크는 이를 바탕으로 페이스북이 글로벌하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수학적인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독점력에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독점력은 시장을 선점한 기업이 차지하게 된다. 페이스북은 개인정보를 합법적이고 지속적으로 해킹하여 돈을 벌 수 있는 거대 정보시장이란 대륙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었다.
영화 속 쇼 파커란 인물이 마크와 세베린을 만나 점심을 제공하며 환심을 사는 과정에서 마크에게 말한 $1 빌리언 하나로 1천억 원의 가치의 회사. 바로 그가 말한 페이스북의 가치는 마크의 천재성의 합법성이란 법률적 공정성이 만나면서 불이 붙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쇼 파커는 미국에서 음악 공유 서비스인 랩스터를 공동 창업하고 이후 돈은 못 벌었지만 명성을 얻은 인물로 영화 속과 같이 실제로 페이스북의 글로벌적인 발전과 전략적인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이다. 쇼 파커 역시 천재성을 가진 인물로 세베린은 그를 시기하게 되고 그와 충돌하게 된다. 더 대단한 건 마크의 반응이었다. 그 역시 단박에 쇼 파커의 천재성과 사업적인 감각에서의 재능을 알아보게 되고 그를 초기 창업 컨설턴트로 영입을 할 결심을 갖게 된다. 쇼 파커는 점심을 마치고 마크와 세베린에게 엄청난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회사 이름을 더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으로 하렴. 그게 더 깨끗하잖아? 정말 미친 듯이 멋진 역할이 아닐 수 없다. 본인 역시 영화를 보는 내내 쇼 파커란 인물에 빠져버린 아래턱을 담을 수가 없었다. 유비에게는 제갈량, 조조에게는 곽가와 순욱, 손권에게는 주유가 있었듯 2004년 마크 주커버그에게는 쇼 파커가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 역시 엄청난 성공의 이면에는 엄청난 인연이 있다. 그렇듯 우리가 시대적 흐름을 읽고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나만이 아닌 주변 인물들의 운을 끌어모을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마크처럼 문제라도 일으켜야 자신이 자극되고 이를 통해 다른 운들이 트여지게 된다. 운이란 토속신앙처럼 정해진 운명을 말하는 게 아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수학적 계산처럼 철저하게 정확하고 이론적이고 현실적인 성공의 이유를 말하는 것이다. 이 채널은 2004년 작품인 영화 페이스북의 감상평으로 시작했다. 오래된 영화이지만 아직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왓츠앱의 영향력은 대부분의 국내외 사람들의 지근거리에 매일 존재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린 매일 같이 2004년 마크가 발견한 소셜 네트워크 혁명이란 신대륙에서 거주민으로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이 영화는 끝난 영화가 아니라 계속해서 스토리가 진행형인 것 같다. 이제 겨우 39살인 마크 주커버그, 벌써 대략 2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살아온 마크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보라, 그가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꿔버렸지 않은가? 소셜미디어를 넘어서 가상현실의 세계까지 자신이 지배하는 대륙의 영토를 넓히려는 그의 야심과 스케일에 쇼 파커 때문에 빠졌던 아래턱이 또 빠질 것 같은 느낌이다. 본 영화를 시청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 분들을 위해 영화 링크를 영상 하단에 첨부할 테니 바로 곧이어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도 이런 멋진 꿈들 많이 꾸시고 대박 터지는 한 해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인의 한없이 부족한 영화 감상 후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댓글과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한 20년 동안은 포기하지 않고 활발하게 좋은 글을 많이 올릴 테니 채널 이름 기억해주시고 또 놀러오세요. 이상 뷰티풀 마인드의 뷰마였습니다.